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문정수 4.19 민주혁명 공로자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현충사 기념사를 좀 들어봤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이제 현충일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뭐 월급,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원금이 뭐 월 100만 원도 안 돼서 굉장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사시는 우리 이제 참전 용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충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꽤 의미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는 역시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이 보훈 가치 또 안보의 가치는 이 보수가 전유물처럼 내놓은 그런 가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첫 국가 기념일 행사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당연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해상 초계기 순직 유족도 오늘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 경력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어지는 행보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와 메시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물론 이제 TV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이제 북한과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전략을 한반도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추념식에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이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그 취임 선서식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북 정책과 나아가서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주 기조를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또 이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방향을 트는 그런 그 계기로 삼을 의지를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MIU, Man in Uniform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른바 제복을 입은 분들, 군인이 포함이 될 테고요. 경찰, 소방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그들이 나라를 지킨 만큼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방향 설정이 아주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이 MIU, 이른바 제복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보훈,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전 정권에도 이런 그 제복을 입은 분에 대한 그런 그 기여는 충분히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권에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에도 그렇고 다만 이제 실천의 문제가 좀 달랐을 뿐인데요. 이번에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추념식에서도 그렇고 잇따라 강조를 한 걸로 봐서는 이들 이른바 제복을 입고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그런 보훈, 이것은 이전 정권과 큰 차별화를 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맞으시죠? 네, 처음에 제가 네. 여태까지 배웠던 국민의힘 분들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 상대방 깎아내리기가 예. 주 논평이었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게 저는, 평가하시는 예, 걸 보고 제가 좋은 예. 거 잘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저는 기꺼이 응원을 잘하는 건 할 잘한다. 책임이-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죠. 꼭 정파에 매몰된 것보다도 예. 물론 뭐 잘못한 것은 그 이상으로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비판을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불과 이틀밖에 안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틀 동안에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꾸겠다라고 하는 넥타이를 삼색 넥타이를 저도 오늘 그래서 예. 이 비슷한 걸 입고 그러네요. 왔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그 고민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초반전에 방향 설정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뭐 기꺼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자가 절제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물론 절반 이상은 선택을 안 한 대통령이지만 49%라는 예. 그런 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잘 대한민국을 이끌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예. 굉장히 선거가 끝나고 신선한 논평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또 못하는 거 못한다고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죠. 야당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균형과 견제 그 원리 속에서 좀 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출발이 산뜻합니다. 네, 넥타이가 통합의 넥타이. 저도 그러네요. 역시 두 분 다 비슷하네요. 같은 알겠습니다. 메시지로. 요 마음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알겠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좀 대한민국을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딜까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남성 사계시장 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이었으나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습니다. 네, 현충일 기념사가 끝나자마자 이 사당동에 있는 이 남성시장 재래 전통시장을 이제 방문을 전격적으로 해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를 두고 계세요?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것은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고 그 배경으로는 지금 한남동 감저에 머물기로 했는데 관저에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시장을 예. 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보러 간 거다. 네, 실제로 장보러 가서 이제 비닐봉지 들었잖아요. 예. 근데 과일도 좀 사시고 참쌀도 나 사시고 뭐 커피 반찬, 사시고. 예. 반찬 뭐 가게도 들리고. 근데 저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랑 함께 들렸다는 이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시장이라는 곳은 정치인들에게는 이제 대표적인 선거 운동의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보여주기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물건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니까 그것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지금 시장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제 동향까지 좀 살펴볼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 진짜 서민 대통령 맞구나.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무수저 대통령이 맞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말 평범한 삶을 챙겨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가 끝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주무셨잖아요. 네. 뭐 이제 아직 청와대로 가긴 좀 어렵고 인천 계양으로 또 가기에는 출퇴근 너무 그렇습니다. 번잡하고. 설마 정말 먹을 게 없었겠어요? 먹을 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없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한남동 관저의 전 주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저는
실제로 먹을 음식이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마련하지 않았다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 쌀도 사고 뭐 반찬도 나물 네, 네, 종류도 네. 사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어쨌든 그런 맥락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 서민들의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가? 정말 시장의 물가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장, 저 남성 시장은 뭐 저도 여러 번 가본 그 시장인데요. 예. 그쪽 인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추념식이 끝나고 뭐 시간이 좀 남았으면 예. 시장 한번 가자라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저도 언론 생활을 좀 한 편입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기획이 돼 있고요. 단지 언론에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아마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보안에 신경을 지금 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렇게 깜짝 예. 그 이벤트가 더 효과적으로 볼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아까 정말 이 한남동 관저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찬거리 사러 가자라고 실제로 뭐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관저에는 십수명의 그 상근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요리하시는 이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 너무 나간 얘기, 정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기 도구도 가보니까 없더라, 마치 무덤 같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많은 그 이 단어 중에서 무덤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것의 사실은 그 핵심 포인트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였거든요. 필기 도구는 뭐 프린트가 없고라는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런데 인수인계 문제는 이미 다 비서관실로 해서 인수인계가 다 집대성 돼 있고 그것이 넘겨준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전에 어떤 무덤 같다 또 관저에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피적인 그 얘기는 사실 팩트 체크를 더 해보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 정권에 있었던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뭐 인수인계도 좀 해주고 네. 뭐 또 새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그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네. 또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좀 나온 것일 거고. 예, 하루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퇴임식을 하고 직원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가는 그런 게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파악을 좀 해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다음 날 선거가 있고 비서실장 역할은 여기서 끝이니까 일단 그 공식적으로는 퇴임을 하지만 비서실장이 퇴임식을 한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실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회동 이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수인계 작업은 매뉴얼대로 그리고 지정된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그런 그 프로토콜대로 지금 진행이 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인수인계 하지 마. 그리고 이른바 늘공이라고 그러죠. 각 부서에서 파견 나온 부서 전원 다 이 제자리로 가고 여기에 이제 한 명도 남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 만에 상당 부분이 복귀가 된 건데요. 아마 어떤 그 소통 면에서 어떤 그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당 차원에서 어제와 그저께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쓰는 것이 몹시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불편하겠습니다. 예,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경호 문제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돈 낭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꾹 누르고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에서는 좀 불편함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말에서도 그렇고. 저 같으면 이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유는 본인이 선택한 관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임자가 뭐 명예롭게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더구나 뭐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무속 주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관저 이전을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저 같으면은 좀 꺼릴 텐데 그런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예. 무속이나 뭐 주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실용주의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계속 출퇴근을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예. 같은 경우는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 동안 출퇴근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보다도 경호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교통 통제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감안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뭐 기분도 좀 그렇지만 한남동 관제에 내가 과감히 머물겠다. 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팩트 체크와 관련해서는 일단 인수인계가 매우 미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걸 뭐 대통령이 거짓말할 이유 또 대변인이 예. 논평을 통해서 거짓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물러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 한강호 비서실장은 다 인수인계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사표가 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연속 출퇴근하면서 인수인계 협조했고 예. 또 경호실장은 사표가 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경호 현장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비교하면 전혀 좀 맞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예. 190명의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갑부처로? 부분들을 예. 이게 뭐냐. 그래서 다 복귀시켜 가지고 거의 예. 대부분 왔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좀 시스템에 따라서 예. 대한민국 정부 국가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넘겨주는 쪽은 충분히 넘겨줬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들어가서 받는 쪽은 뭔가 그래도 많이 아쉬운 이제 그런 것들이 정권 인수인계라는 것일 텐데 특히 이제 이번처럼 치열했던 또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정권의 교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한 동거는 첫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같이 국무회의를 했어요. 대통령도 많이 어색하다는 제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일부 장관들, 일부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40분 동안 김밥 먹어가면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나라를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국정 공백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 하나.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돼버리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 또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좀 관리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 중독자다라는 예.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회의를 해봤지만 3시간 40분 회의를 예.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뭐 김밥 한 줄에 물 한 병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이 산적하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체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회의를 지금 다 못했어요. 왜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경제 관련 회의만 하고 사회부처는 제대로 지금 보고도 못 받고. 뒤에 NS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회의가 예.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3시간 40분 하고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40분 회의하고 예. 또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은 국가의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맺고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체력이 든든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좀 하루빨리 메우고 정상화 좀 해주길 하는 그런 바람,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배 회장님은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3시간 40분 동안 논의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일 중독이다. 일을 열심히 한다로 이제 이렇게 자꾸 기결을 시킵니다. 3시간 40분 동안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 좀 웃으면서 하시죠라는 얘기를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일단 본인 스스로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자 이제 뭐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인 면모가 살짝 드러났으면은 전체적으로 표정이 좀 굳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뭐 웃으면서 하십시오. 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일을 하는 방법, 또 공무원을 뭐 쉽게 얘기해서 다루는 방법, 일 처리를 어떻게 하면은 단축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것에 저는 크게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런 이참에 글쎄요. 체력이 대단하다는 건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없는 엔돌핀도 팍팍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앞으로 한 3, 4개월 굉장히 그 10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대한민국에서 일을 잘하기 바란다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그 기간 동안 보여줘야 됩니다. 통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경제, 민생 경제의 어떤 마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요. 이 박정희 정책 또 김대중 정책 필요하면 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중에서 아마 성과 지표로 쭉 얘기를 해서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한 분 또는 두 분 정말 일의 성과를 낸 분은 유임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자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접근을 하네. 2명을 아주 이렇게 뽑아서 또 유임을 시켰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국민의 타당 상대방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린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사회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저 장관들 중에는 민주당이 임명 동의에 해주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국무회의를 김밥을 먹어가면서 3시간 40분 동안 같이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대화하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 뭔가 좀 기존에 우리 정치권이 대입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면 같이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뭐 저분들 중에 유임시켜서 장관을 계속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시죠? 일단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정치, 탕평 인사는 원칙론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도 통합의 정치 또 탕평 인사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그런 충직한 일꾼, 유능한 일꾼 그리고 뭐 성별, 계층 그런 거 초월해서 하겠다.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뭐 꼭 지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30%는 뭐 발탁을 하겠다라니까 저는 뭐 그런 탕평 인사를 당연히 기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발탁을 해서 유임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통합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원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이제 전 법무장관이었죠. 이분 한 명만 이제 사표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내란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게 종식을 시켜야 된다. 동시에 국민 통합도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선별 수리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2차 내란을 모의한 그런 이제 뭐 수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수처 고발됐고 예.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핵심 4인방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죠. 그리고 또 이완규 예. 전 법제처장 또 친구죠. 또 김주현 민정수석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사표만 예. 선별 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은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 외의 장관들은 민생경제법안이라든지 사회개혁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려면 그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략 한 달. 장관들도 협조할 건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장관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그 대통령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한 아주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대하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정도인지를 잘 알 거니까요. 예. 최대한으로 협력할 건 당연히 협력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예. 정권 초기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예. 어쨌든 출발은 꽤 좋아 보여요. 이제 뭐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릅니까? 예, 그런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자, 칼을 쥔 자가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연관이 된 예.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이게 어제 본회의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권 초기에 강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 박수 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데 예. 찬물을 끼얹지는 않나라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높아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 거기에 예.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야당도 이제 협치하고 도와줄 건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통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의미하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제 각하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보통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도 불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통님이라고 부르니까 약간 좀 젊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좀 소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관계를 규정짓잖아요. 각하 그러면은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상하 권위주의 관계가 그럼요.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인이라고 했지만 예. 또 참모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부를 수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통님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예. 좀 별칭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의 준말이 통님이 예. 될 수 있고 근데 이 통자는 또 소통할 통자라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소통하는 대통령 그래서 뭐 존중과 소통의 의미가 잘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잘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님의 별칭이 예. 또 국민들로부터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좀 별칭이 돼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보통 이름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산다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경호 차량들과 이렇게 함께 갈 때 보니까 양방향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 차량과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서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 보이고 있고 또 야당과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도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통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